자, 조합 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책이 한 번 끝난 게 일단 오늘 하면. 자, 앞에서 우리가 했던 단어 제목이 뭐였죠? 수열. 그러니까 큰 단원의 제목은 경우의 수인데 그 경우의 수의 첫 번째가 그냥 경우의 수, 두 번째가 수열, 마지막 조합이죠. 이게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배운 내용하고 똑같은데 그 배운 내용의 이름만 얹히고 공식만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열이 정확히 무슨 뜻이었지? 순열이 뭐를 고려해서 순서를 고려해서 줄 세우는 거, 나열한다. 그게 순열이야.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한다. 순열.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순서. 순서가 있다는 얘기는 1, 2랑 2를 다르게 보겠다는 얘기지. 이게 순열이었어요. 5P3은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줄 세우기였어.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 이게 순열이야. 줄 세우기의 자체에 순서를 고려한다는 개념이 들어가죠. 자, 조합은 뭐냐면 순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순서가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 1, 2, 3, 4라는 학생이 있어. 이 학생의 이름이 1, 2, 3, 4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열로 얘기를 하자면 자,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을 때 이걸 뽑는 가지수는 대표 자리에 4명 올 수 있고 부대표 자리에 3명 올 수 있어서 여기 이제 12가지였지. 그러니까 1, 2번이 대표 부대표를 하는 거랑 2, 1번이 대표 부대표를 하는 거는 다른 거죠. 직책이 달라지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직책을 하는지가. 근데 대표 2명을 우리가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직책이 같은 거를 두 사람을 뽑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2번이 대표를 하나, 2, 1번이 대표를 하나. 이 대표라는 직함을 갖는 사람은 같은 직함이잖아. 두 사람 다, 그지? 그러니까 1, 2번이 들어가나 2, 1번이 대표를 하나. 이거는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럴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 달라져요. 자, 한번 일일이 한번 세볼게요. 1, 2, 1, 3, 1, 4 이렇게 하는 여기 1로부터 제일 왼쪽에 거 하나 고정, 그 다음 오른쪽에 거 한 개씩 옆으로 이동. 그 다음에 그럼 맨 왼쪽 거 고정했을 때 다 센 거지.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 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애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2, 3, 2, 4. 그 다음에 얘를 고정시키면 3, 4. 해서 몇 가지? 6가지. 그죠? 요게 이제 조합인데 내가 이걸 이렇게 셀 수가 없거든 매번. 그럼 얘가 순열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순열에서 1, 2랑 2, 1은 어떻게 봐요? 같은 걸로 봐? 다른 걸로 봐? 다른 걸로 보죠? 그죠? 너네가 만약에 얘가 대표 2명이 아니고 대표 1명에 부대표 1명을 뽑는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3가지지? 맞아 아니야? 이게 만약에 직책이 다른 직책이었으면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이 애들이 중복이 된 거야. 얘네는 우리가 세는 대표 2명을 뽑는다 해서는 이걸 한 가지로 볼 거잖아요. 맞죠? 그럼 몇 개가 중복이 된 거예요? 2번씩 더 세진 거예요. 여기에는 1, 2랑 2를 다른 경우로 봐서 2개로 셌어. 그지? 뭐 마찬가지로 3, 4랑 4, 3은 다른 경우로 보고 여기에서 다 세놨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더 뻥튀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로 나눠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되니?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너네 5명 중에 3명을 뽑는데 뭐 대표 1명, 뭐 부대표 1명, 그다음 총무 1명 이렇게 뽑는다고 쳐봐요. 이럴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5명 중에 3명이 이런 직함을 갖는데 5, 4, 3이죠?
맞나요? 5, 4, 3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대표 3명이라는 말로 바뀌었다고 쳐봐요. 내가 5명 중에 3명을 그냥 다 대표로 해서 뽑을 거야. 그러면 1, 2, 3이 대표를 하나, 이게 사람 이름 1, 2, 3, 4, 5라고 했을 때 1, 2, 3이 대표로 하건 아니면 1, 3, 2가 대표를 하건 아니면 2, 1, 3이 대표로 하건 2, 3, 1이 대표로 하건 3, 1, 2가 대표로 하건 3, 2, 1이 대표로 하건 이거는 우리가 대표 3명을 뽑을 때는 똑같은 경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5, 4, 3으로 일단 세놓고 3명이라고 했을 때 요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만큼 여기에는 뻥튀기가 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개로 셌어야 되는데 6번씩 센 거예요. 이해되세요? 되시죠? 따라서 6으로 나눌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는 3, 2, 1로 나눠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거를 이제 공식화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걸 기호로 NPR이다 이러면 N명 중에 R명 줄 세우는 거지. 줄 세우는 건 순서를 고려를 하겠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일단 N은 어때야 됐어요?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자연수 이렇게 나왔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NP의 0은 얼마예요? NP의 0이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0 팩토리얼은 얼마였어요? 1. NP의 N은 뭐였죠? N 팩토리얼이었어요. 뭐 이런 걸 배웠죠. 자, 오늘 배울 거는 NCR. 얘는 조합이라는 영문자의 제일 첫 번째 글자를 딴 거예요. 컨비네이션의 제일 첫 글자. 그럼 얘는 뜻이 뭐냐면 N명 중에 R명을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기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너네가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는다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야. 내가 어떤 꾸러미가 있어. 만약에 이 예시를 갖고 설명을 하자면 이 꾸러미 안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만 다른 경우로 보는 거예요. 이 꾸러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1, 2, 3이라는 애가 들어간 꾸러미는 다 한 가지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 2, 3이 들어가든 뭐 순서가 바뀐 애가 들어가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건 한 가지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꾸러미 안에 다른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게 어떤 식으로 셀지가 조합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꾸러미 안에 들어가는 숫자 구성원이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맞아요? 얘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성원이 다를 때 한 가지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세는 걸 보니까 얘는 5P3이죠. 맞아 아니야? 5P3이에요. 얘는 3명을 뽑았을 때 이 3명을 뽑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한 가지로 셌어야 되는 게 요 3명을 줄 세우는 경우만큼 지금 뻥튀기가 돼 있습니다. 조합에서는요. 그러니까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3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이해되세요?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그냥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를 세서 이 안에는 한 가지로 셌어야 될 게 R팩만큼 뻥튀기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R팩토리얼로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대충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우리가 NPR은 팩토리얼로 바꿨을 때 뭐 팩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N팩이 분자로 오고요. 분모는 뭐 팩? N-R팩. 그럼 여기에 R팩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대충 이해되시죠? 그 책에 보세요. 책에 보시면 딱 존나 귀신같이 이 내용이 써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당연히 N과 R의 관계는 N이 R 이상인 값이 돼야 됩니다. 뭐 3명 중에 5명을 뽑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으로부터 이 발생된 식이니까 요 N이라는 그 값 자체는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자로 되어 있을 때 NR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숫자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보세요. 자, 5 컨비네이션 3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분자를 543. 자, NPR이 얘가 OP3이었다고 생각하면 5부터 몇 개 숫자 작게 해서 총 3번 쓰라는 얘기지. 곱해나가라는 얘기지. 맞아요? 7P3이면 765 이렇게 3개 7부터 곱해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5P3이라고 생각하고 5부터 얘까지 이 개수만큼 우리가 숫자를 하나씩 쓰는 거예요. 543. 이해돼요? 그 다음 분모는 얘의 팩토리얼 3, 2, 1 이렇게. 이해돼? 돼? 안 돼? 되지? 약분하면 얼마야? 10까지 되겠죠? 자, OC2도 보실게요. OC2. OC2는요, 분자는 뭐 곱하기 뭐? 2개 곱하라고. 5부터. 그리고 분모는 뭐? 얘 팩토리얼. 그럼 얼마? 10. 둘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자 봐봐. 요런 공식이 있어. NCR은 NCN-R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C의 6을 계산하라. 얘는 7C의 얘에서 얘 뺀 1. 요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쪽에 오른쪽에 있는 애가 숫자가 커버리면 얘에서 얘 뺀 걸로 낮춰갖고 계산을 하는 게 편합니다. 이해되세요? 되지? 자, 거기 그 공식 있죠? 3번에. 자, NC0은 얼마야? NC0. NC0은 NC 몇이랑 똑같겠어? 방금 얘에 의하면.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N이지? 맞아, 아니야? 얘는 얼마게? 얘는 n개 중에 한 개도 안 뽑겠다. 안 뽑는 것 자체를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한다를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n개 중에 n개를 뽑겠다. 다 뽑는 거 한 가지로 봅니다. 따라서 얘는 1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거 공식.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밑에 뭐가 하나 있죠? n-1c의 r-1. 다음 더하기 n-1c의 r은 얘가 이제 ncr이라 이렇게 돼 있어. 얘도 잘 일단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너네 고3 때 배우는 방명부 내년 할 건데 확률과통계라는 책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조합을 갖고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밑에 거 나오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밑에 거 나오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좀 비롯된 공식이니까 뭐 그거를 지금 굳이 너네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외우세요. 아시겠죠? 일단 여기서 누가 똑같아요? 그 왼쪽에 있는 애가 어때요? 조합 두 개를 더했을 때 왼쪽에 있는 애가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어때요? 몇 개 차이나? 하나 차이나죠? 하나 차이나? 하나 차이나. 그랬을 때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요 좌측에 있는 거 NCR에서 요 좌측에 있는 거는 하나 어떻게 돼? 이게 하나 커지지? 그 다음 얘는 둘 중에 큰 걸로 맞추면 돼. 알겠지? 외워라. 자, 지금부터 문제 풀겠습니다. 1번. 자, 첫 번째. 자, NC0. 자, 우리가 NP0은 얼마였다? 1이었다. 그지? NC0도 여전히 얼마다? 1이다. 자, 그 다음 2번. 2번 7 콤비네이션상 7C3 이렇게 읽으면 돼. 그냥 7C3. 그러면 분자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7P3을 3팩으로 나눴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순열 똑같이 분자에 써놓고 조합기호만 순열로 쓰고 분모에 요 R 자리에 있는 애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 조합이다. 공식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까지 설명해놨지 지금 그지? 자, 다음 3번 3번에 9C4 더하기 9C3. 자, 얘는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어때요? 똑같지? 오른쪽에 있는 거랑 몇 차이나?
하나 차이 나지? 요러면 이거를 한 개로 합칠 수 있어. 자, 왼쪽에 건 하나 어떻게 돼? 커지지? 아니, 얘 보면 어때? 얘 하나 커졌잖아, 얘들로, 그지?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R은 어때요? 큰 걸로. 그러니까 얘는 몇 시? 10시 하나 키워놓고 이 오른쪽에 건 둘 중에 큰 걸 따른다. 10시 4랑 같다. 이해됩니까? 자, 10시 4는 근데 우리가 이 공식에 의하면 10시 몇이랑 같습니까? 10시 몇? 6이랑 똑같은 거야. 알간? 이렇게 빼준 요 애가 요 자리로 오면 똑같은 겁니다. 언제 쓴다 이 공식은? 얘가 클 때 줄이는 용도로 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니네한테 지금 10시 6이라고 써놨다고 이거 씨발 틀렸네 이러면 안 돼. 이거 같은 거예요. 아, 그리고 선생님이 찍어주는 거 엄마랑 절대 같이 보면 큰일 난다. 이건 19세 이상 관람 불가예요. 집에서 이어폰 끼고 보세요. 아시겠죠? 소문 나면 X된 새끼. 자, 4번. 자, 5P2 더하기 5C3. 자, 계산이나 한번 해봅시다. 자, 5P이면은 5부터 2개 곱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5 곱하기 4. 5C3은 자, 5랑 3이랑 봤을 때 이거 빼면 5에서 3 빼면 얼마야? 2지. 숫자를 줄인 쪽이 계산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5C는 아까 계산해놨어. 어딨어? 10이지, 10, 그지? 그러니까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 30이야. 4번 맞아, 틀려? 틀렸지? 자, 5번은 니네가 계산해봐라. 어때? 괜찮지?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자, 2번 유형 보세요, 문제. 자, 일렬로 매일된 9개의 전구. 자, 전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해서 대가리가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대충 보세요. 자, 9개 중에서 문제 읽어보시면 규칙에 따라서 신호의 의미가 달라진다. 3개의 불을 켜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가지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신호를 정할 때 여기 불 들어온 거를 몇 개를 해주겠다는 얘기야? 3개를 켜겠다는 얘기지? 자, 이 전구에 1번부터 9번까지라고 순서대로 번호가 붙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1번, 3번, 그 다음 7번에 불을 켰어. 전구 137에 불을 켰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조합인지 순열인지 헷갈릴 거야, 처음 봤을 때. 근데 일단 얘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조합이랑 순열을 구분하는 방법은 조합은 그냥 뽑는다. 뽑아라. 이러면 그냥 묻고 따지고 할 거 없이 그냥 조합 문제인데,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요. 얘 지금 보면 신호를 불을 켤 3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내가 순열이었으면 이게 137이 순서로 돼 있는 거랑 173이 순서로 돼 있는 거랑 이거는 다른 경우로 봅니다. 순열이었으면 순서를 생각을 했을 때. 맞아요? 맞죠? 근데 얘는 어때요? 137이건 173이건 불 들어온 자리가 어때?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판단할 때 이거 순서 바꿨을 때 의미가 달라진다 이러면 순열. 순서를 바꿔도 여기에서는 한 가지로 센다 이러면 조합인 거예요. 문제에서 뽑는다라는 말이 없을 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 이거 순서 바꿔봐도 이건 한 가지잖아. 우리가 알아차릴 때 신호 이거 똑같은 거 이거 한 가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19개 중에 몇 개 뽑아? 3개.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은 얘가 9에서 3 뺀 6보다 작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면 9에서 3 빼면 6이니까 그보다 작네. 그러니까 내가 9C6을 계산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9C3을 계산할 건데 계산 방법은 9에서부터 3개만큼 분자를 쓰고 분모는 3팩토리얼 3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분하면 그냥 계산은 아주 졸라 쉽지. 약분하면 3이고 얘는 약분하면 4고 1, 2 곱하기 7, 8, 4
20 되게 쉽죠? 자, 다음 3번. 자, 1, 2, 3, 4, 5, 6, 7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 1부터 7까지. 뭐 집합만 보면 하여튼 어질어질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자, 집합이라는 거는 거의 구할이 조합 문제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너네한테 문제를 낼 때 집합을 만들 때 우리가 집합에 원소에 1, 2가 들어간 거랑 원소가 2, 1이 들어간 거는 같은 애입니까? 다른 애입니까? 같은 애예요. 한 가지로 세요. 따라서 우리는 뽑아서 이 원소 구성원을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꾸러미 안에 구성원이 같으면 한 가지, 다르면 또 다른 한 가지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러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집합 문제는 조합이다. 아시겠죠? 자,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집합의 개수는 그러면 원소 한 개짜리 집합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가 이게 총 7개니까 원소가 한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5개도 있고 7개짜리 내가 두분 집합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원소 한 개짜리 집합은 어떻게 만들 거야? 우리는 조합으로 한 개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원소 3개짜리 집합은 우리가 7개 중에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 구성원이 다를 경우에 한 가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75, 77 계산하면 끝. 자, 70은 얼마? 얘가 C 옆에 숫자가 1이면 그냥 7이야 7. 왜 70은 우리가 계산 어떻게 하면 돼? 분자에 7 한 개 쓰고 분모에 1 팩토리얼이니까 7이 되겠죠. 모든 C의 1은 NC1은 N이야. 얘는 7 되겠습니다. 자, NCN 7개 중에 7개 다 뽑는 거는 7개 중에 한 개도 안 뽑는 한 가지랑 같다고 했습니다. 눈깔 개 풀렸네요, 우리 친구들. 자, 7C3 상렬이가 한번 정찰 한번 했어요. 어떤 새끼야? 눈이 풀렸어. 싸가지 없이 약간 있죠. 765에 321, 그지? 이런 거 75, 35. 야, 이해 안 되냐? 이 정도 이해 안 되면 나가 뒤져라. 자, 75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 안 돼? 숫자가 어때? 크지?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거보다는 자꾸 연습을 해. 빼보는 거야. 빼면 얼마야? 2, 72로 계산하자. 얘는 76에 2를 이렇게 해서 37에 21.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4번 문제 보실게요. 자, 월드컵 예선전과 같이 출전한 모든 팀이 다른 팀과 한 번씩 시합을 하는 게임 방식을 리그전. 리그전이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나까지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모두 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1, 2 이렇게 해서 11까지 있어요. 얘네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두 경기를 치르는 규칙을 리그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리그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 2번 팀이 경기하는 이 경기랑 1번 팀이 경기하는 이 경기는 한 가지로 셀까요? 아니면 두 가지로 셀까요? 한 가지. 토트넘이랑 맨유랑 시합하는 거랑 맨유랑 토트넘이랑 시합하는 거는 경우의 수가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시합에서. 맞죠? 그 시합을 어떤 팀이 했냐, 구성원이 달라졌을 때 한 가지로 봅니다. 순서가 다를 때 한 가지로 다르게 세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시합은 두 팀씩 할 거니까 우리가 11개 팀이 두 팀으로 꾸러미 안에 넣었을 때 다른 꾸러미가 몇 개 만들어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11, 10에 2, 1 이러면 얼마야? 55 됐죠? 자, 악수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이 한 번씩 다 악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악수를 두 사람이 한 번씩 한다고 했을 때 악수 한번 하려고 했는데 손에 땀이 나. 그러면 11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한다, 리그전 한다 이러면 조합이다. 아시겠죠?
야씨, 답이 틀려. 아, 16틀리냐? 16C2는 16, 15에 2, 1. 야, 15 곱하기 8은? 답은 2번이에요. 자, 5번. 자, 1에서 9까지 수 중에 두 수를 택할 때 두 수의 합이 짝수. 자, 생각해보자. 택할 때 밑줄. 택할 때 뽑는다랑 같은 말이에요. 뽑는다. 이러면 일단 조합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건데 그래도 의심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두 수를 뽑아서 합이 뭐가 되는 거? 짝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숫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다? 1에서 9까지. 합이 짝수가 되는 거를 먼저 우리가 분류를 해봅시다. 합이 짝수 되는 경우 두 개를 더할 건데 뭐 더하기 뭐? 홀 더하기 홀. 그 다음 합이 짝수가 되는 거는 짝 더하기 짝 요렇게 돼 있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내가 홀 더하기 홀이라고 쳐봐. 그러면 내가 1, 3이랑 3, 1을 뽑았다고. 자, 숫자를 두 개를 선택을 했는데 1, 3을 뽑나 3, 1을 뽑나 이거는 한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이걸로 숫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두 자릿수를? 아니죠. 두 자릿수를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죠. 자릿수가 결정이 되어 있으면 순서가 중요한 건데 얘는 이 숫자 구성어 합해서 짝수를 만들 수 있는 이 두 개짜리 꾸러미 안에 구성원이 달라져야 우리는 다른 경우로 세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합인지 순열인지 헷갈리면 이 꾸러미 안에 애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걸 갖고 줄을 세워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걸 짝홀로 구분을 할 건데 짝수 2, 4, 6, 8이니까 4개 있고 홀수는 5개 있겠지. 자, 홀이면 너네가 홀수 5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홀수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그 2개짜리 꾸러미 안에 애들이 달라지는 애가 몇 개인지를 세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는 5C2. 자, 짝짝은 짝수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자, 5C는 얼마나? 얘도 자주 나와요. 5C나 5C3은 얼마나? 10. 내가 아까 그걸 왜 썼겠어?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왜 생각이 났을까? 많이 나오니까 생각이 난 거지. 자, 5C는 10이야. 얘는 4, 3, 1이니까 얼마야? 6이요. 이렇게 해서 답 3번. 자, 6번. 자, A에는 4곳, B에는 역시 잘못 썼네. A에 3곳, B에 4곳, 그 다음 C에는 5곳, D에는 6곳의 관광지가 있답니다. 자, 이 중에서 3곳의 관광지를 선택해요. 관광을 할 때 3곳이 모두 같은 지역. 자, 관광지를 순서를 정하랍니까? 아니면 3곳을 선택만 하랍니까? 선택. 그러면 뭐다? 조합이다. 알겠죠? 그럼 매번 이게 순서를 따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에 써 있을 거예요. 선택해라. 뽑아라. 그럼 그냥 조합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3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러면 A만 3개 같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3개 중에 3개를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의 뜻에 맞는 게 같은 관광지가 3곳이다를 우리는 분류를 해보면 A가 같을 경우, B가 같을 경우 3개가 다, C가 같을 경우, D가 같을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되냐? 자, 4C3, 5C3, 6C3 이거 다 계산해서 더하면 답 나와요. 계산은 알아서 해. 답은 1번 나옵니다. 1번 넘어가. 자, 7번.
자, 8명의 학생 중에 5명을 뽑을 때 세 학생 포함 두 학생 어쩌고 여기 시험에 나온다 무조건. 어렵진 않아요. 그냥 놈들 다 맞추는 문제로 나옵니다. 자, 7번 보시면 일단 A, B, C 이렇게 해서 C, D, E, F, G, H 이렇게 해서 8개. 자, 5명 뽑을 때, 자, 우리가 첫 번째 경우 5명 중에 3명을 포함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꾸러미 안에 누구는 이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A, B, C는 꾸러미 안에 일단 넣어놓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쟁여놓겠다. 그러면 몇 명을 뽑는답니까? 5명을 뽑을 거니까 몇 명을 더 뽑으면 돼요? 2명만 추가하면 돼요. 몇 명 중에? A, B, C 뽑았지? 그럼 남은 애가 몇 사람이야? 5명. 남은 사람 중에 2명을 추가하면 돼요. 꾸러미. 아시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이 남아있는 애들 중에 둘씩 짝짓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보는 거니까 그 애가 이 꾸러미에 추가만 되면 A, B, C를 포함해서 5명을 뽑는 다른 경우의 수를 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구를 포함한다 이러면 포함된 애를 제외하고 남은 애 중에 추가로 인원을 채울 수 있는 애를 더 뽑아준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5C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10. 자, 두 번째 2명의 학생 A, B는 모두 포함하고 C, D는 포함하지 않는답니다. A, B는 들어가고 C, D는 제외를 할 거예요. 그럼 A, B는 뽑았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뽑아야 되는 인원에서 얘네는 제외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 D는 뽑지 말자고 했으니까 C, D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목록에서 지워야 됩니다. 따라서 남은 4명 중에 3명을 더 뽑아야 돼요. 5명 뽑을 거니까. 얘는 4C1과 같으니까 4겠죠? 이해되시죠? 3번. 자, 그다음 8번. 자, 남자 4명, 여자애는 5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중에 4명의 대표를 뽑는답니다. 4명의 대표. 자, 이렇게 보니까 대표인데 이게 직함이 같죠? 그럼 조합이다. 직함이 달랐어. 그럼 뭐야? 순열이다. 이해되시죠? 자, 적어도 남자가 1명. 자, 적어도 들어갔으니까 웬만하면 90% 이상이 우리는 이 반대 개념을 세서 전체 가지수에서 뺀다. 자, 그럼 우리가 4명을 뽑아야 돼. 그제? 그럼 총 몇 명? 총 9명 중에 4명을 뽑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남자 1명 포함되는 애를, 그러니까 반대로 남자 1명도 포함 안 되는 경우를 빼야 됩니다. 그죠? 이해되세요? 안 되진 않죠? 이해가? 되지? 헷갈리냐? 괜찮지? 반응이 없으니까 좀 빡세네요. 자, 남자애가 포함이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4명 뽑을 건데 그럼 누구 중에서 4명 뽑으면 돼? 여자 중에 4명을 뽑고 이것만 빼면 남자애가 1명 이상 다 들어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계산하면 이건 5고 9C4는 얼마예요? 9, 8, 7, 6에 4, 3, 1이니까 18 곱하기 7 얼마냐? 얼마에? 26. 뭐 하여튼 여기서 5 빼면 답이야. 자, 답 1번. 자, 다음 9번. 여기 별표 3개만 봅시다. 여기 좀 어렵다. 자, 분할. 분할 그리고 분배. 자, 분할이 중요한 거야. 분할이. 분할이 뭐야? 뜻이? 무슨 뜻 같아? 분할. 뭔가 나눈다는 뜻이죠. 나눈다. 그러니까 전체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전체를 몇 개의 꾸러미로 전체를 나눈다는 뜻이에요. 전체 다를
이렇게 딱딱 잘라서 전체 달을 꾸러미 안에 한 번에 집어넣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분할을 해서 봐봐. 서로 다른 n개를 p개, q개, r개의 세 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에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얼마? n. 전체를 꾸러미마다 집어넣겠다는 뜻이에요. 전체 달을. 이해됩니까? 자, 그랬을 때 이거 뭐 문제 없나? 야, 거기 봐봐. 1164.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A가 1, 2, 3, 4, 5, 6이 있어. 7까지. 얘를 2개, 2개, 3개인 집합으로 나누는 방법. 전체를 2개, 2개, 3개로 한 번에 나눌 거야. 그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자, 일단 2개, 2개, 3개니까 너네가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여기서 뽑으면 돼요. 이 집합이니까 당연히 뽑기만 하면 되겠죠. 7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요? 2개. 그리고 연속해서 진행할 거니까 곱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럼 몇 개 남았습니까? 7개 중에 2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뽑은 거야, 2개를. 몇 개 남았겠어요? 5개. 5개 중에 또 2개를 뽑습니다, 이렇게. 그럼 몇 개 남았겠어요? 3개. 해서 3개 중에 3개를 뽑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틀리고 우리가 분할을 할 때 여기 분할되는 꾸러미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같은 꾸러미가 몇 개인지를 체크를 해줘요. 2개짜리 꾸러미, 여기 꾸러미를 만들 때 꾸러미 안에 2개, 2개 들어가는 거는 같은 개수를 받는 꾸러미죠. 그랬을 때 그게 몇 개인지를 세줍니다. 몇 개의 꾸러미가 원소 개수가 같아요? 2개. 그거에 팩토리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세죠. 알겠지? 이해돼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7C2 곱하기 5C2 곱하기 3C3은 은연중에 뽑아 나가면서 뽑는 순서를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이것까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7개 중에 2개를 뽑았어. 여기 안에 뭔가 2개의 원소를 집어넣었지. 그럼 남는 거에 또 2개를 집어넣는 거지. 근데 곱하기로 연결되면 이 2개를 이 순서로 우리가 따져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꾸러미 안에 1, 2가 들어가고 3, 4가 들어가고 여기에 5, 6, 7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3개의 꾸러미로 1, 2, 3, 4, 5, 6, 7을 나누는 경우는 꾸러미 안에 1, 2가 들어간 거랑 3, 4가 들어간 거는 자리가 바뀌어 있어도 이건 한 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곱해 나가는 과정에 얘를 다른 애로 취급하는 의미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체를 분할을 해줄 경우에 요 꾸러미 안에 개수가 같은 꾸러미가 있거늘 걔 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다. 알간?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부터 6까지밖에 없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니네한테 2개로 한번 나눠보래. 2개로. 자, 방금 배웠지? 어떻게 하는지. 자, 2개로 나누려면 일단 6개 중에 몇 개부터 뽑아? 2개 뽑아야지. 남은 거 몇 개? 그럼 4C2가 되겠지, 그래? 그 다음 남은 2개 중에 2개를 뽑아. 이러면 틀려. 빨간? 팩분의 1. 원소의 개수가 같은 꾸러미가 몇 개인지 세는 거야. 3개가 왔네. 그러면 그 3팩분의 1로 나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분배는 뭐냐? 이 꾸러미를 이렇게 서로 다른 경우로 우리가 2개, 3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지금 요만큼이라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10에다가 요거 5에다가 7, 21. 105냐 이거? 맞아 아니야? 아니냐? 맞잖아. 105지? 얘는 꾸러미 안에 다른 구성원으로 2개, 3개로 구분 짓는 방법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생각이 안 나니까 뭐 문제를 보면서 예시를 좀 들어볼 건데요. 자, 그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분배의 개념은 뭔가? 분배가 뭔 뜻이야? 분할은 나눈다는 뜻이고, 분배는 나눈 걸 너한테 뿌린다는 뜻이야. 자, 7종류의 꽃이 있습니다. 자, 얘를 둘, 셋으로 나눈 다음에, 그제? 7종류를. 그러면 7C2, 5C2, 그 다음 3C3 이렇게 되는 거고, 야, 이거 몇 팩분의 1? 2팩분의 1 이러면 우리는 둘, 셋으로 나눠놓기만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둘, 셋으로 나눴는데 얘가 문제에서 뭐래? 이거를 3명에게 주길 때, 자, 예를 들어 이런 뜻이야. 저 꽃의 이름이 1부터 7까지였어. 그러면 우리가 이 꽃이 1, 2, 3, 4, 5, 6, 7.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안에 다 다른 종류로 우리가 이걸 둘, 셋으로 구분 짓는 방법이 아까 이게 배구과제였죠. 위에 문제가 똑같지. 이게 지금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구과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서로 다른 구성원으로. 그랬을 때 이거를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얘를 ABC라는 사람한테 얘네를 꽃을 줄 거야. 그러면 얘네가 ABC 자리로 가서 줄을 세운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ABC가 일로 와서 요 밑에 줄을 선다고 봐도 되죠. 예를 들어서 ABC가 요런 꽃 종류를 갖고 간 거랑 ACB가 이렇게 요런 꽃 종류를 갖고 간 거는 다른 경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갖고 간 게 다르잖아요, 물건이. 그죠? 그러니까 얘는 순서 바뀌면 다른 경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눠준다고 그러면 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꾸러미만 만들어 놓은 게 배구가지인데 배구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줄 세우는 경우까지 곱해놔야 되는 겁니다. 나누고 분배한다. 그래야 일이 끝난 거죠. 맞나요? 그럼 분배 몇 팩? 몇 팩? 꾸러미 3개를 세 사람한테 보낼 거예요. 줄을 세우겠다는 얘기죠. 3개를 세 사람한테 순서를 고려해서 주는 거는 3팩. 이해되시죠? 그럼 2번 넘어가세요. 유형 10번 보실게요. 어렵지 않죠? 하지만 여기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거기에서 10번 보자. 자, 남자애 5명. 자, 중간에 물 먹고 화장실 알아서 갔다 와. 여자 4명. 자, 이 중에 남자 2명, 그다음 여자 1명을 뽑아서 뭐 하겠대? 줄로 세우겠대, 그지?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뽑아서 줄 세운다 이러면 상황이 2개야. 뽑는다,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줄 세운다. 뽑는 거는 어때요? 뽑으면 되지. 남자 2명 어떻게 뽑을게요? 식이 어떻게 돼? 남자 2명. 5C2. 남자 애들 중에 2명 뽑아야지, 그지? 그리고 여자도 1명 뽑는다.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상황이야, 친구들. 1, 2번 다. 그러면 곱해야지. 여자애는 4C1 뭐 굳이 쓰자면 4명 중에 1명 뽑는다. 그리고 줄 세운다. 자, 몇 명 뽑았냐 총? 총 몇 명? 3명 뽑아놨지. 3명을 줄 세우는 거야. 이거는 뽑아놓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3사람이 둥둥 떠다니는 거야. 꾸러미 안에. 이해돼? 그 꾸러미 안에 3사람이 막 순서랑 상관없이 그걸 한 가지로만 세놓은 거야. 그런 경우가 요만큼 있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그 한 가지를 들여다봤을 때 줄 세워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줄 세우는 거 그냥 뽑아놓은 전체 3사람을 줄 세운다.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곱하면 돼. 이해되지? 어렵지 않죠? 자, 5번 11번
야 11번 별표 5개. 여기도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기 경우의 수는 헷갈리는 거는 일단 케바케로 다 이해를 하고 자주 봐서 시험 볼 때까지만 숙달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 뒤에는 어차피 까먹을 거예요. 시험 볼 때는 까먹으면 안 되겠죠. 11번. 자,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뽑는 것만 생각한다.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3개짜리 집합을 만들 거예요. 원소 3개짜리. 원소 3개짜리 집합을 만들 건데 이 3개가 이런 문제가 말이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A부터 G까지 7개가 있어, 알파벳이. 근데 우리가 어떤 집합을 만들 건데 그 집합의 원소 3개야. 근데 알파벳이 이것도 문제가 말이 안 되네. 자, 다시 NC 거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자, 키가 서로 다른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3명을 뽑아 키가 큰 애부터 줄을 세울 거야. 10명 중 3명을 뽑아 키가 어떤 애? 큰 애 밑줄. 키가 큰 애부터 줄을 세울 거야. 줄 세운다고 밑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줄 세운다 이러면 그냥 팩토리얼로 풀 거야. 그러니까 순열로 푼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줄 세운다라는 말이 들어가도 얘는 조합이야. 왜냐면 봐봐. 우리가 총 10명 중에서 몇 명 뽑아?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울 거야. 그지? 근데 순서가 어때? 키가 큰 애부터 세울 거야. 그지? 그럼 봐봐. 키가 큰 순서대로 줄을 세워주는 기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10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10사람 중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이름이 1부터 10까지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 10C3이라는 경우의 수는 이 꾸러미 안에 1, 2, 7이 들어가는 거 아니면 18, 7이 들어가는 거 뭐 요런 거 아니면 1, 3, 5 이런 애가 들어가는 거 아니면 1, 9, 5 이런 애가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 서로 다른 게 10C3 안에 지금 서로 다 다르게 세져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 아니야? 그럼 이 중에 우리가 뽑아놓기만 하고 기계로 돌린다고 생각해봐. 야, 키 큰 애 알아서 줄 좀 세워. 내가 뽑아놓을 테니까. 그러면 이 애가 키 큰 애가 알아서 줄을 서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뽑아놓으면 얘는 줄 서는 경우로 알아서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 거야. 키 순서에 맞게. 그러니까 이 경우랑 줄을 세우는 키 순으로 서는 거랑 한 가지인 건 똑같은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어떤 크기 순 혹은 알파벳 순 요렇게 순서가 정해진 경우에는 우리가 뽑아주기만 하고 그 문제의 조건에 맞게 배열해주는 기계가 따로 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그 뽑아준 애가 그 문제에 제시한 순서대로 알아서 가서 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되냐?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얘네가 번호가 높은 애가 키가 크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를 기계로 돌렸어. 야, 키가 큰 순서대로 세울 거냐? 그럼 얘가 그 기계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알아서 서겠지. 맞아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단 얘기는 꾸러미 안에 1, 9, 5가 들어갔던 5, 9, 1이 들어갔던 이거는 어차피 기계 돌리면 한 가지야. 키 순서대로 봤을 때 9, 5, 1 큰 순서대로 쓸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지금 키가 큰 학생부터 배열하는
요 9, 5, 1 순서대로 큰 애부터 배열하는 이 배열 순서가 같으면 우리는 한 가지로 보잖아. 순열에서. 그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결국 뽑는 데만 의미를 두면 그 크기 순서대로 자동 배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냥 뽑아놓은 경우의 수랑 똑같다라는 얘기지. 이해 안 되냐? 상렬이 이해 안 돼? 확실해? 돼? 야, 안 되는 사람 다시 설명해 볼게. 크기가 따라서 정해져 있으면 그 크기에 맞게 알아서 배치가 될 거니까 나는 뽑아만 놓자는 얘기야. 뽑아 놓으면 뽑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뽑을 때 순서는 생각 안 한다는 얘기고 순서가 다른 것도 한 가지로 보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것도 한 가지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얘네가 순서가 다른 걸 다른 애로 셀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키 큰 애부터 줄을 세울 거니까. 키가 큰 애가 맨 앞으로 올 거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 이 꾸러미 안에 구성원이 달라졌을 경우에만 줄 서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크기가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이해돼?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뽑아주는 경우만 세면 된다. 즉 꾸러미 안에 다른 구성원일 때만 한 가지로 센다. 이해되시죠? 자, 10시3이면 답은 5번. 다음. 자, 12번. 시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설명을 대충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래서 안 돼. 대충 했어야 되는데. 자, 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에 뭐가 나와 있지? 좀 나와 있는데 위에 거 있다고 문제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7개의 점 중에서 이거 중학교 때 했습니다. 7개의 점 중에서 선분을 서로 다르게 몇 개나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 점마다 이름을 붙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선분이 예를 들어서 선분 1, 2 이상하다. 자, 알파벳으로 할게요. 오늘 뭐 하는 것만 해도 좋네. 자, 알파벳으로 이 꼭지점 이름을 한번 정해볼게. 자, 선분 AB랑 선분 BA는 같은 애예요, 다른 애예요? 같은 애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선분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점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2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얘네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에 있지 않습니다. 맞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점들이 지금 다 다른 데 찍힌 거니까 2개가 필요합니다. 선분이 하나 결정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A, B 순서대로 뽑나 B, A 순서대로 뽑나 얘는 한 가지의 선분을 지칭합니다. 결국 뽑을 때 순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필요 없다는 얘기야? 필요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7개 중에 몇 개를 뽑으면 됩니까? 2개를 뽑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꾸러미 안에 7개를 2개의 단위로 채우는 경우의 수를 보면 그게 그 경우의 수는 자동으로 선분의 개수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직선. 여기서 직선이 서로 다른 게 몇 개나 만들어집니까? 라고 한다면 경우의 수는 우리가 P를 써야 될까요? C를 써야 될까요? C. 왜? 직선의 기호를 생각을 해보자. 직선 AB는 직선 BA랑 같은 애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내가 점 2개를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점 2개를 뽑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도 실시의 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반직선이라고 해볼게요. 너네 중학교 때 아마 했었을 거예요. 반직선. 반직선이라는 애는
시점이 있고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 거죠. 한쪽만. 예를 들면 우리가 기호로 이런 식으로 써요. A, B 이렇게 하면은 A 시점 B 방향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애. 여기에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가는 애를 칭하는 거죠. 맞나요? 자, 반직선 BA는 둘이 다르겠죠. 얘는 B를 시점으로 하여서 A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애니까 이 다른 애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반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개의 순서가 바뀌었을 경우에 다른 경우로 셉니다. 근데 지금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반직선 하나 결정하기 위해서 두 개. 근데 순서가 다르면 다르네? 순서 생각해야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 7P 7개 중에 2개를 순서를 생각하여 나열한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삼각형은요? 삼각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우의 수가. 삼각형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꼭지점이 몇 개 필요합니까? 점이 3개. 자, 삼각형 ABC는 삼각형 ACB랑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 선택이 될 때 얘네의 순서가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세 점이 선택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C에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다음. 그러면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한 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지름이 대충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쳐봅시다. 자, 여기에 A, B, C, D, E, F, G 이거 아마 문제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니네가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직각삼각형이 몇 개나 만들어집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 저희 요번 숙제 있을 거예요. 대충 보면. 자, 원위에서 꼭지점이 어떻게 선택이 됐을 때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두 개는 어디 있어야 돼요? 지름에 있어야 돼요. 지름에. 그죠? 맞아 아니야? 지름이 한 변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지.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우리가 택했을 때. 맞나요? 그러면 자, 하나를 지름을 고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지름 하나 고정해놨어. 그지? 이 지름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이 왼쪽 편에는 몇 개나 만들어지겠습니까? 3개. 남은 점들이 선택이 되어서 직각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무조건 직각인 거 아시죠? 지름이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 편에는요? 3개. 해서 우리가 지름 하나를 기준을 두면 직각삼각형 몇 개? 6개.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게 지름이 요 지름으로 바뀌면은 삼각형이 다르겠죠. 왜? 변 하나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지? 맞아 아니야? 이해되냐? 또 얘를 지름으로 봤을 때는 다 다르겠습니다. 삼각형이. 왜? 한 변이 다 다르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다음 뭐 숙제 일단 해와봐. 아마 잘 안 풀릴 거야. 자, 유형 13번 보세요. 자, 경우의 수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과 이네가 실제 문제 푸는 게 약간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케바케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면 뭐 하여튼 토너먼트 이런 것도 있고요. 외우시면 돼요. 분명히 말했다잉. 경우의 수는 케바케야. 그리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못 바꿔요.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냥 암기를 하세요. 우리가 105가지면 105가지를 다 셀 수가 없잖아. 그지? 근데 얘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더라. 근데 C분할 다음에 또 보면 내가 또 몰라. 그럼 그냥 외우는 거지. 그때마다 내가 계속 이해하고 또 그렇구나. 또 지나면 또 까먹어. 그지를 할 건 아니죠. 한번 바싹 이해해놓고
이랬기 때문에 뭐 원리를 뭐 성격에 따라서 원리가 이해가 안 되면 공부를 안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원리를 외우던가 알아서 하세요. 자 13번 그 곤주 있는 애들이 있거든. 자, 요 다음 선모들이 이렇게 있을 때 선모들이 이거 직선이건 직선이 있을 때 뭐 선 들건너? 이게 없었거든요. 들건너 이렇게. 자, 이걸로 만들어지는 평사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평사. 자, 이렇게 평행선이 여러 개가 주어졌을 때 그 평행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얘도 그러니까 또 하나의 케이스예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 선 직선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번호를 붙여줄게요. 자, 이쪽으로 평행한 애들은 1번부터 6번까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평행한 애들은 지니지리로 이렇게. 자, 이건 이미 다 평행한 애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 6개 중에 이쪽 평행한 애들 6개 중에 2개를 뽑고 그리고 곱하기 이쪽 평행한 애들 중에 2개를 뽑겠다. 그러면 왜 뽑는 걸로 갔는지부터 설명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6개 중에 2개를 뽑는 것 중에 얘네가 선택이 됐다고 보세요. 60이 15개입니다. 15개 안에는 1, 4를 뽑는 경우의 수 하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그럼 자, 이 기니기니 중에 내가 만약에 디귿하고 니은을 갖다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두 뽑아놓은 애로 둘러싸인 평사가 몇 개 결정됩니까? 존나 귀신같이 한 개가 결정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요쪽으로 평행한 애들 중에 2개만 뽑고 요쪽으로 평행한 애들 중에 2개만 뽑는다. 이러면은 이 안에 평사가 한 가지가 결정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요 도형을 생각을 할 때, 이 평사를 생각을 할 때 요쪽 선을 얘가 1, 4번이었건 4, 1번이었건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요쪽 선을 생각을 할 때 니은 디귿이었던 디귿 니은이었던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뽑아주기만 하면 그 뽑아준 걸로 둘러싸인 평사가 하나 결정된다 이런 얘기. 추워? 아니야? 이해되세요? 따라서 이 유형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다음 안 끝났어 아직도? 징그럽네요. 자, 여기 함수의 별 5개. 함수의 별 5개. 바로 문제 풀면서 볼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크기가 일단 이거부터 풀고 설명을 해줄게요. 야, 오늘 그 경우의 수 문제 다 못 풀겠는데, 꼬라지가? 설명을 너무 열심히 해서. 자, 일단 가부터 보실게요. 자, 일단은 얘 집합 x의 원소가 1, 2, 3이 있답니다. 그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가, 나, 다라 이거 다 세야 돼. 자, 가를 보세요. x에서 x로의 함수. 자, 가부터 우리가 해결을 할 건데,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라는 거는 이네 뭐 다 까먹었다고 하는데,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공역에 있는 원소로 대응을 시키는 건데, 정의역에 있는 원소 입장에서 짝꿍이 몇 개? 한 개씩, 딱 한 개씩만 갖는 대응 관계를, 그리고 짝꿍이 없는 애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이 정의역에 있는 애들은 짝꿍을 한 개씩만 다 갖게 해주면 그 대응 관계가 완성이 됐을 때 우리는 함수 한 가지라고 셉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얘네를 대응을 시켜줄 건데, 얘는 첫 번째가 그냥 함수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가 짝을 골라주는 경우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자, 얘가 고를 수 있는 짝은 몇 개지? 3개. 이걸 뭐 공식처럼 외우지 않습니다. 얘는요? 3개.
함수라는 게 얘네가 짝을 고르는 거죠. 그럼 얘도 3개. 얘도 짝을 고른다. 그리고 얘도 짝을 고른다. 그리고 얘도 짝을 고른다. 연속해서 일어날 땐 고른다. 해서 27가지. 이해되지? 되니? 그 다음 나를 보시기다. 자,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일단 이 두 정역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1, 2, 3이 1, 2, 3. 자, 이쪽으로 가는 이런 대응 관계를 봤을 때, 자, 1번부터 짝을 보내줄게요. 1번이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얘 몇 개 고를 수 있어? 3개. 그럼 얘는 얘가 고른 애 가면 돼, 안 돼? 다 너한테 골라야 되는 거지, 짝을. 그럼 얘는 얘가 하나 골랐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얘를 3이라고 쓴 이유는 얘가 하나 누군가 골랐다는 얘기야. 1, 2, 3 중에 하나. 그럼 선택이 되고 없는 거예요. 얘 5가지, 얘 1가지. 곱하면 6가지. 그 다음 다. 자, 다를 보시면, 자, 자, 얘는 어떤 조건? fx는 x로 가면 안 된다. 1은 누구로 가면 안 된다? 1로 가면 안 된다. 2는 2로 가면 안 된다. 3은 3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잖아요? 어디서 봤어? 앞에서 봤지? 자, 3명이 너의 우산 쓰고 가는 경우의 수는 바뀝니까? 문제가 바뀐다고? 3사람이 다른 사람 신발 신고 가는 경우의 수 바뀌어요? 3사람이 너의 거 갖고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4사람이 너의 거 갖고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9가지. 5사람은? 44가지. 일단 외웠지?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때 지 번호가 적힌데 못 가는 그런 대응 관계를 지어줄 거예요. 하나씩. 따라서 그거랑 똑같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가지겠죠. 이해됩니까? 되시죠? 실제로 2개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1은 1로 못 가니까 1이 갈 수 있는 거 2나 3으로 갈 수 있지. 2개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1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2는 3이 일단 3로 가나? 못 가죠? 3이 이렇게 가야 돼, 너한테. 그럼 얘는 선택권이 없어. 맞지? 맞아, 아니야? 이해되지? 자, 얘는 2가 2로 가나? 가죠? 이렇게. 근데 얘가 다 너머로 간다는 조건이 미리 깔려 있었지? 맞아, 1대1 대응이라. 나누네요. 자, 그 다음 라. 이렇게 됐어. 1, 2, 3에 1, 2, 3. 자, 라를 보시면 fx1보다 fx2가 크다. 잘 들어. 이거 설명을 내가 이거 개수를 바꿔갖고 다시 얘기를 해볼 텐데, 자, 크기지, 크기. 맞아? 그럼 니네가 일단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크기가 있어. 그럼 뽑으면 돼. 조합이야, 일단. 얘는 조합. 근데 우리가 의미도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의미를 잘 봐. 자, 우리가 뽑는 거는 x의 원소가 뽑아주는 거야. 선택권은 x의 원소에 있는 거야. 이해돼? 얘네가 짝이 몇 개 필요하니 지금? 얘네가 짝이 몇 개 필요해? 총 3개 필요하지? 맞아, 아니야? 3개가 필요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애는 이쪽에서 뽑을 수 있는 거지? 이쪽에서 몇 개 뽑으면 돼? 얘네 짝꿍 3개. 33. 에이씨, 뭔가 이상한데? 33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임의의 두 원소니까 이게 관계식은 하나만 써 있는데, 요 x1, x2가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x1보다 x2가 크면 함수값이 더 크다라고. 이게 근데 임의의 두 원소를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얘의 의미는 1, 2, 3 크기 순서가 이렇다면
함수 값의 크기도 큰 애의 짝꿍이 더 크게 나와야 된다는 뜻을 이렇게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한 줄로 표현한 거지. 모든 원소가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걔네의 짝꿍이 다 이런 크기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 자, 문제를 바꿔볼게. 라는 한 가지겠지? 자, 여기에 똑같이 1, 2, 3이 있어. 근데 여기가 뭐 y로 해서 0, 1, 2, 3, 4, 5가 있어. 이렇게. 자, 얘도 만약에 조건이 이렇다고 해봐.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런 조건이 달려있다고 쳐봐. 얘는 임의의 두 원소라고 했지만 결국은 임의로 우리가 여기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의 크기는 정해져 있잖아. 1, 2, 3 순서가. 그치? 그렇다면 이 함수값은 F1, F2, F3 크기 순서도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지? 뭐 이거는 의미가 이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누구 짝을 골라주는 거야? 얘네의 짝을 골라주는 거야. 그치? 짝꿍이 몇 개 필요하니? 일단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뽑기만 하면 돼. 자, 짝꿍이 몇 개 필요해? 3개. 3개를 여기서 뽑을 거지. 여기 총 몇 개? 6개. 6개 중에 3개만 뽑으면 돼. 알가? 자, 그럼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면,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63 안에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지. 뭐 2, 3, 5 요런 애가 들어간 경우, 그치? 우리가 2, 3, 5나 2, 5, 3이나 이거는 한 경우로 보는 거야. 한 가지로. 그 이유가 뭐다? 얘네 만약에 이걸 순열로 보면 얘네 순서가 다른 거는 다른 걸로 보잖아. 맞지? 근데 얘는 조합만 했으니까 이거는 같은 걸로 본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왜 같은 걸로 보겠어? 얘네가 이 구성원이 2, 3, 5든 2, 5, 3이든 정해졌으면 얘네가 이 1, 2, 3한테 가는 방법도 한 가지로 정해지는 거야. 맞지? 이 구성원이 결국 2, 5, 3이라면 얘가 큰 거부터 갖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겠어? 되지? 그래서 어쨌든 크기가 있으면 뽑아주기만 하면 된다. 크기대로 나눠 갖기 해주는 기계가 따로